우리는 지금까지 교과서의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도쿄 유엔대학 강당에 하루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어요. 일본 대표단 교사들은 당혹감에 서로를 쳐다보았고 한국 청소년들은 놀란 눈으로 단상 위 18살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강제징용 현장에 있었던 일본인의 증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청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 발표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저건 반일 선동이에요. 하지만 하루카는 흔들리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노인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사토 미치코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7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러온 진실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3개월 전 역사 동아리 활동 중에 시작됐어요. 저는 오사카의 미나미 고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하루카 타나카입니다. 주말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친구들은 저를 토론강이라고 불러요. 역사 수업에서 선생님과 논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버지가 역사교사셔서 어릴 때부터 역사책과 함께 자랐죠. 그날도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회장 켄타가 들뜬 얼굴로 포스터를 내밀었어요. 제1회 한일 청소년 역사대화 포럼이래. 우리 동아리에서 대표를 뽑는데 지원할 사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역사에 관심 많은 저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선발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역사시험, 영어 면접, 한일 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에세이까지. 다행히 최종 5명 안에 들었고 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한국은 위험한 곳이다라며 반대하셨죠. 전쟁을 겪으신 세대라 그런가 봐요. 이젠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한국 드라마도 인기고 케이팝도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몰랐어요. 포럼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증언자 X의 고백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모자이크 처리된 한 일본 노인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었는데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달라 충격이었어요. 가짜다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에 왠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출발 전날 가장 친한 친구 유미코가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포럼에 초청받으셨어. 조용하고 다정한 분이셨지만 역사학자셨는지는 처음 듣는 얘기였죠. 설마 하며 증언자 X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우연일 거라고 넘겼어요. 드디어 포럼 당일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어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과 네온사인들, 세련된 거리 풍경은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죠. 서울대학교 국제회의장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유창한 일본어로 환영해 주었고 함께 식사하며 J-팝과 K-팝 이야기, 입시제도 등 공통점을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어요. 첫날 저녁 포럼 일정표를 살펴보는데 익명의 증언자 강연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옆자리 한국 학생 지민에게 물었어요. 아, 그거? 일제강점기 때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서 증언하신대요.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순간 유튜브에서 본 증언자 X가 떠올랐어요. 설마 같은 사람일까? 그날 밤 숙소에서 유미코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포럼에서 무슨 발표를 하세요? 제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미소만 지으시며 그냥 작은 이야기를 나눌 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거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포럼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어요. 첫 순서는 양국 역사 교과서 비교 토론이었는데 한국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일본 교과서와 너무 달랐거든요. 제가 우리 교과서엔 자세히 안 나와요라고 말하자 한국 학생들은 놀란 얼굴로 정말요? 라며 되물었고 곧 토론은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졌어요. 켄타는 우린 배운 대로 말한 것뿐이야. 라며 불쾌했고 긴장감이 감돌던 그 순간 지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싸우지 말고 진실이 뭔지 함께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위안부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또래 소녀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고 어느 사진 배경이 유튜브에서 본 증언자 X 영상 속 장면과 닮아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함경남도 흥남 지역
1944년 영상 속 노인이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셋째 날 익명의 증언자 강연 시간이 다가왔고 무대에는 조명이 어두워진 채 실루엣만 보이는 노인이 등장했어요. 목소리 변조 장치를 통해 저는 1944년 흥남강제징용소에서 통역으로 일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고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숨이 막혔어요. 증언자 X와 똑같았고 간사이 방언까지 들렸죠. 그리고 그 말투 유미코 할머니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노인은 끔찍한 노동 환경과 굶주림, 처벌, 죽음을 증언했고 그 내용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한 한국 학생이 물었어요. 왜 지금에서야 이 말씀을 하시나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죽기 전에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유미코의 할머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유미코에게 함께 할머니 숙소를 가자고 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유미코도 결국 동의했고 우리는 방 안에서 목소리 변조기와 검은 모자를 발견했죠. 그때 문이 열리고 유미코의 할머니가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말했어요. 눈치챘구나 하루카. 이젠 모든 걸 말해야겠구나. 할머니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12살 때부터 한국에 살며 통역 일을 하게 된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당시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의 고통과 자신의 무력함을 떠올리며 자책하셨고 가방에서 꺼낸 일기장엔 이름 모를 피해자들의 기록이 빼곡했어요. 그저 통역일 뿐이었지만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는 죄책감이 나를 평생 괴롭혔단다. 밤새 우리는 일기장을 함께 읽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포럼에서 공개해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제는 말할 때야. 다음 날 포럼 마지막 날이었어요. 각국 대표의 발표 시간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준비한 발표 대신 유미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준비한 것과 다릅니다. 어제 익명의 증언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회장은 술렁였고 인솔 교사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유미코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언자입니다. 할머니의 고백에 학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7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화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일기장을 꺼내 읽기 시작하셨어요.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말씀을 마치자 회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한국 학생이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그리고 교사들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할 용기에 대한 경의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언론의 폭풍이었어요. 일본 학생들, 한국에서 역사 왜곡 주장, 반일 세력에 세뇌된 학생들과 같은 헤드라인들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타나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니?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어. 하지만 아버지는 제 편이었어요. 하루카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역사교사로서 진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의 분노는 더 격렬했어요. 내가 매국노가 되었구나. 일본의 수치를 전 세계에 퍼뜨리다니. 할아버지의 분노에 위축되었지만 저는 굳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매국이 되나요? 제가 본 건 진짜 증거와 증언이에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지지도 있었어요. 역사 동아리 친구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도 응원 메시지가 왔어요. 특히 유미코와 그녀의 할머니가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저는 유미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스마트폰으로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촬영하고 일기장의 내용을 정리했죠.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오늘부터 진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에 불과했지만 점차 수천, 수만으로 늘어났어요. 댓글 중에는 비난도 많았지만 응원과 지지도 있었죠.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드디어 친구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용기가 양국의 미래를 바꿀 거야. 하지만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위협도 증가했어요.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극우 단체에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학교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특별 토론회를 열었어요. 역사의 진실과 애국심은 충돌하는가? 라는 주제로요. 저는 단상에 올라 발언했어요.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잘못된 과거까지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정직한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토론회는 격렬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타나카 양의 용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 프로젝트는 더 큰 규모로 발전했어요. 한국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양국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물도 발표했죠. 특히 포럼에서 만난 지민과 긴밀히 협력하게 되었어요. 하루카, 우리가 만든 자료가 두 나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지민이 영상 통화에서 기쁘게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심지어 교육부에서도 반응이 있었어요. 역사 교과서 개정위원회에서 저희의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연락이 왔죠. 물론 즉각적인 변화는 어려웠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제 방문을 노크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텐데 이상하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들어가도 될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사라져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제가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들어오셔서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죠. 하루카, 내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정말 못마땅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오래된 사진과 편지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전쟁 중에 알게 된 한 한국인 친구의 사진이야.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지.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또래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우리는 같은 부대에 있었어. 준호는 징병되어 온 조선인이었지.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만 점차 가까워졌단다. 그는 일본어를 정말 잘했고 나는 그에게서 조금씩 한국어를 배웠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 준호가 갑자기 사라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탈영해서 한국 독립군에 합류했던 거였지. 그가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당신은 좋은 친구였지만 나는 내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전쟁이 끝나고 난 그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의 선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지.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준호는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 후로 나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가 너무 힘들었단다. 너무 많은 후회와 죄책감이 있었거든. 할아버지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야 할아버지의 완고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상처였던 거예요. 하루카, 내가 하는 일이 옳을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평생 외면해 왔지만 어쩌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할아버지의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교육부가 한일 청소년 역사 대화 확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일본 측 학생 대표로 초청받았어요. 켄타는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유미코 할머니의 용기 덕분이라고 답했죠. 할머니의 증언은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본 방송사의 인터뷰와 할머니의 일기장이 출판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비난과 의심이 있었지만 진실을 향한 물결이 시작되었어요. 유미코 할머니는 내가 70년 동안 침묵했던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닫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너희 같은 젊은이들 덕분에 미래에 희망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에서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국제 청소년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유미코 할머니는 특별 연사로 초청받아 당당히 자신을 공개했어요. 저는 사토 미치코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연설 후 한 노인이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우진입니다. 1944년 흥남 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었죠. 유미코 할머니는 놀라며 혹시 8번 막사에 있었던 이 시? 라고 물었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몰래 약을 전해주던 그 일본인 소녀였군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만남은 7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포럼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양국 학생들이 함께 만든 공동 역사 학습 자료가 공식 발표되었고 교육부도 이를 활용하기로 약속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진실 프로젝트는 이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커다란 움직임이 되었어요. 1년 후 저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지민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주말에는 역사적 장소들을 찾아다녔어요. 일본 친구들도 점점 더 많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한국 친구들도 일본을 찾았습니다. 유미코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양국 역사 교과서에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인 증언자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한강변을 걷던 중 지민이 물었어요. 하루카,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진짜 생각했어? 저는 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미 첫걸음은 시작되었으니까요. 유미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일본과 한국의 학생들, 할머니의 증언으로 용기를 얻은 사람들, 그리고 흥남에서 만났던 이우진 할아버지도 참석했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은 서울의 역사 박물관에 기증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통해 과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일 관계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가 되었어요. 제 첫 번째 저서 침묵을 깨는 목소리들 역사의 틈새에서 발견한 진실의 첫 페이지에는 유미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며 정직하게 마주할 때 진정한 화해와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 있게 마주할 것인가? 하루카와 유미코 할머니처럼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지고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인정하고 함께 배우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미소를 기원하겠습니다.